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 남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할 때 오며 가며 사연 듣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며 의심 반 재미 반으로 듣곤 했는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 혼자 가슴속에 묻고 살자니 두고두고 생각나고 속상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 훌훌 털어보고자 두서없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한없이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아들입니다. 게다가 3대 독재였기 때문에 아들 사랑이 각별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아버지는 회계사로 어머니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할 정도로 능력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 일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분들이라 제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셨죠. 보통 하고 싶은 거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되바라지게 자랐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예의범절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라 전 어릴 때부터 엄청난 예절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선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던 말이 항상 웃는 얼굴로 네가 먼저 인사해라, 겸손해라, 양보해라, 남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지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 라고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노력하며 지내왔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그런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박혀있고 행동에도 배어있어 저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가 많아 철없던 학창시절 속된 말로 친구들 사이에서 호구로 불리우며 쟤는 너무 착해서 뭐라고 해도 다 용서해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서준이한테 사달라고 하자 며 제 학용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가 좋아하던 책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종종 훔쳐가곤 했죠. 물론 지금이야 사회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대놓고 괴롭힌다거나 호구대하듯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약삭 빠른 동기들처럼 자기 이속 챙겨가며 살진 못하는 듯해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치 신혼처럼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가끔 두 분이 소소한 걸로 티격태격 하실 때가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어머니께서 잔소리 하시는 정도였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장을 봐오기로 하신 날 다 썩은 감자를 사오신다거나 양말을 뒤집어 세탁기에 넣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미안해요 서준 엄마, 내가 깜빡했지 뭐요, 감자는 뭐다? 싹 안 난 거? 머릿속에 다시 새겨둘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래해놓은 거 잘 접어두면 되겠지요. 대신 저녁 먹고 나가서 기가 막힌 커피 한 잔 대접하리다, 용서해줄 거죠? 하시며 늘 넉살 좋게 넘어가셨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성격이 온순하고 친한 친구들 말로는 착한 소 같대요. 마냥 부지런하고 뭐라고 하던 웃고 털어버리고 오래 사귀었던 제 여자친구도 저같이 착한 남자는 처음 본다며 항상 져주며 자기 기분을 더 우선시해주는 제가 참 좋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사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도 마냥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내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 같은 대학까지 가서 제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줄 정도로 오래 사귀었고 근 10년을 넘게 사귀다 얼마 전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죠. 제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부지런하고 요즘 같은 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오래 사귄 남자가 군대 간다고 하면 몰래 바람을 피우거나 헤어지자고 한다고 하던데 군대에 있는 내내 편지며 면회며 부지런히 와주면서 저를 북돋아 주었고 마침내 전역 후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학창시절 때부터 대기업에 취업한 지금까지 늘 성실하고 사람 됨됨이가 참 좋았죠. 아내의 집안은 조금 가난했지만 그런 건 제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진 제가 다 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연애한 기간에 비해 결혼 전까지 처갓집 식구들을 만난 적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처갓집이 저희 회사 근처라 마치고 같이 장모님이랑 처제랑 고기나 먹을까? 하며 말 꺼낼 때마다 조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에 시간 되면 하며 항상 차일피일 미뤄왔고 결혼 전 두어 번 만나뵌 것도 한 번은 아내와 결혼한다고 청첩장 드리러 갔을 때 또 한 번은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그 당시 차가 없던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던 게 다였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처음으로 처갓댁에 찾아뵙던 날 장인어른께선 좋은 사위가 생겼다며
얘기 몇 마디만 나누면 안다고 남자답고 부지런하다며 다음에 단둘이 술 한잔하고 낚시도 하러 다니자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장모님께선 그렇지 않으셨죠. 장모님은 제 면전에 대놓고 우리 딸이 아깝다. 여자가 저 정도로 고스펙이면 사윗감으로는 의사 정도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조건인데 어디서 물러터진 남자를 데려와서는 누굴 고생시키려고 쯧쯧 하시며 저를 타박하시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발 좀 그만하시라며 장모님을 말렸지만 장모님께서는 꿋꿋하게 제게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안 사실로는 장모님께서는 저와 결혼하기 한 달 전 예식장까지 다 잡아놓은 마당에 아내에겐 말 한마디 없이 결혼정보회사에 아내의 정보를 등록하여 능력이 꽤 괜찮았던 남자와의 맞선을 진행 중에 있었고 그 일이 아내에게 들통나 집안은 뒤집어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제 편이셨던 장인어른께서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예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장모님은 이제 자신을 말릴 사람도 없겠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돈돈거리며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하셨죠.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권을 아내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권은 자연스레 제게 넘어왔습니다. 매달 월급날 아내에게 장모님 생활비를 포함해 용돈을 주곤 했는데 처음엔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며 꽤 많은 보험금을 남겨주셨기에 아내는 한사코 생활비는 무슨 생활비냐며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나중에 장모님께서 제게 전화까지 와서는 능력 있는 우리 딸이랑 결혼을 허락해 주었으니 그 대신 다달이 용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든 줄 아냐, 그 좋은 대학 보내는데 학비는 얼마가 들었고 대기업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로 2억은 깨졌다. 우리 딸 연봉이 못해도 5천은 넘는 것 같은데 듣자 하니 사위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듯하니 원래는 아내가 돈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며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고 나중엔 저나 아내 둘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따로 생활비까지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제 하다하다 장모님 용돈과는 별개로 처제 용돈까지 주게 생겼습니다. 처제는 아내와 2살 터울로 속된 말로 꼴통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동네에서 소문난 사고뭉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자를 너무 좋아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일진 오빠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놀러만 다녔고 지금은 어찌저찌 고등학교 졸업 후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 없이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허영심에 찌들어 눈만 높아져서는 자기가 뭐 되는 양 부자 남편이랑 결혼해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꿈이라며 맞선을 보고 다닐 정도로 철이 없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처제에게까지 둘이 애도 없고 대기업 다니는데 돈 많이 버니까 사람 한 명 살린답시고 처제 취업할 때까지만 도와달라며 뻔뻔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참다 장모님께 한마디 했죠. 아니 어머님, 제가 알기론 아내한테도 용돈을 받으시고 저도 따로 챙겨드리는 걸로 아는데 그걸로는 두 분 생활이 불편하신가요? 돌아가신 장인어른 보험금까지 하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처제 용돈까지 드리라는 건가요? 아니 이서방, 말이 너무 심하네? 용돈을 줘봐야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 돈으로 어찌 살으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자네 엄마나 마찬가지고 처제도 이서방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까운가? 나 참 역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그거 아는가 자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딸 스펙으로 최소 연봉 1억짜리 능력 있는 남자랑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역시 능력 없는 사위랑 결혼하고 고생만 하는구나 하시며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하셨고 저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확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 말도 안 하고 다음날부터 장모님께 용돈은커녕 땡전 한 푼 드리지 않게 되었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아내가 제게 미안하다며 엄마가 전화와서 노발대발하길래 자기도 이제 알았다고 엄마한테는 따끔하게 이야기하겠다 했죠. 아, 이래서 결혼 전 처갓집이랑은 거리를 두며 못 만나게 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내가 정말 장모님께 이야기를 한 건지 제게 따로 연락이 온다거나 예전처럼 돈돈거리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며칠 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인 즉슨 처제가 친구 결혼식을 가야 하는데 마땅히 들 가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결혼 전 처제에게 들던 가방 몇 개를 주었는데 그건 유행이 지났다고 싫다고 자긴 새로운 가방 없인 꿀려서 절대 못 간다고 저희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조만간 처제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200만원 안쪽으로 가방 사라며 제가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참 등신이었죠. 다음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이 문자로 오더라고요.
땡땡 백화점에서 가방을 하나 산 모양인데 그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무려 850만원짜리 가방을 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850만원짜리 가방이라뇨. 제 아내는 아직까지도 결혼 전 저한테 받았던 가방을 해질 때까지 들고 다니며 새로 사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며 사치라고 했었는데 이건 너무하다 싶어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처제, 내가 가방 사라고 카드 준 건 맞는데 나는 분명 200만원 안쪽으로 사라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850만원이 웬 말이야. 어머 형부가 친구 결혼식 가서 기죽지 말라고 마음껏 쓰라고 주신 카드 아니었어요? 200만원짜리 보러 오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샤넬 매장으로 왔는데 마침 제 맘에 쏙 드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기업 다니는 형부 둔 덕에 가방 하나 질렀어요. 왜요? 아까우세요?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세요? 언제는 제 생일 선물로 사라면서요.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처제, 아까운 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85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거 환불하고 원래 산다고 했던 걸로 다시 사도록 해요. 싫은데요? 제가 왜요? 환불이요? 웃기지 마세요. 가오 떨어지게 환불을 어떻게 해요? 저 그리고 이미 다 택 뗐는데요? 지금도 들고 있고요. 저 지금 친구들 만나러 왔거든요? 앞으로 쓸데없는 걸로 연락하시면 차단할 거예요. 아무튼 감사해요. 잘 들고 다닐게요. 하며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 이성도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만 들려왔죠. 심지어 처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장모님께 전한 건지 그날 저녁 장모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제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서방,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본인이 자기 입으로 처제 이쁘다고 사고 싶은 가방 사라고 카드 줘놓고 얼마짜리길래 그러는 거야? 아깝나? 아까워? 처제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고. 뭔데 민주가 집에 오자마자 울고불고 형부가 괴롭혔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처제요, 물론 이쁘죠. 제 아내만큼 많이 아끼고요. 그런데 가방 하나에 850만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전 그 정도로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850만원이란 돈은 큰돈이셨는지 잠시 놀라셨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제게 호통치며 말을 이어가셨죠. 그래, 그건 좀 큰돈이긴 하네만 자네 결혼할 때 미주한테 사준 가방이 1000만원이라고 들었네. 그건 안 아깝고 언니한테 그런 걸 사줬으면 공평하게 동생한테도 챙겨주고 해야지. 안 그래? 나 참 속이 그렇게 밴댕이처럼 좁아서는 남자가 무슨 큰일을 하겠나. 아무튼 가방은 민주가 잘 쓴다고 하니 환불할 생각이걸랑 하지 말게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아니 왜 제가 85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억지로 선물을 해준 마당에 이렇게 욕까지 처먹어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처제 밀려 들어오는 일 때문에 매일같이 시달리는 통에 그동안 신혼이었던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몇십 년을 봐왔던 아내를 믿기도 했었고 그런 허튼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내와 여행이라도 가야지 이번만 하며 차일피일 아내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던 와중 얼마 전 사단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으로 3일 정도 울산에 갈 일이 생겨 급하게 간단히 짐만 챙겨서 내려오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날이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은 무거웠죠. 하지만 아내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제게 운전 조심하라며 잘 다녀오라고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고 차라리 제게 서운하다며 뭐라고 하거나 했으면 제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을 오히려 평소와 같은 아내의 어른스러운 행동이 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일을 끝내고 출장지에서 하루 정도 빨리 돌아오게 되었죠. 비록 아내의 생일은 지났지만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이 너무 해지기도 하고 처제한테도 그런 고가의 가방을 사주었는데 아내에게 최근 신경을 못 써준 게 너무 미안하여 처제가 샀던 브랜드에서 산 가방과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와인을 사들고 몰래 서프라이즈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멀리서 아내를 발견했죠.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내려왔나? 하며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던 찰나 뒤에서 웬 남자가 친근하게 아내의 이름까지 부르며 백허그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사랑스러운 연인을 대하듯 빙글빙글 돌더니 얼굴에 뽀뽀를 하며 대담하게 길에서 둘이 쏙닥거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의 옷차림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처제가 입고 다닐 법한 몸의 실루엣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슴골이 다 파인 긴 원피스에 새빨간 립스틱, 딱 봐도 고가의 가방까지 팔에 끼고는 하이힐까지 신고 어디론가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평소 제 아내의 옷차림은 늘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다녔고 항상 흰 블라우스에 퍼지는 검정 치마 아니면 검정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화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는 피부가 정말 좋고 동안이라 매일 수수하게 눈썹만 그리고 출근하곤 했는데요. 그건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저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너무 놀란 나머지 숨 죽이며 둘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둘만의 세상에 빠져있는지 제가 뒤에서 따라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가며 이야기를 엿들었더니 아내는 비음 섞인 목소리로 정준씨, 오늘은 출근 안 하면 안 돼? 나 그 돼지 같은 년한테 오늘만큼은 정준씨 뺏기고 싶지 않아. 그거 알아? 나 어제가 생일이었어. 그런데 우리 남편 일한다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너무 외로웠단 말이야. 나 불쌍하지 않아? 밤마다 외로워 죽겠어. 하며 같이 있던 남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갖다 댔고 같이 있던 남자는 익숙한 듯 아내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불쌍하지 우리 미주 누나. 근데 미주 누나 이혼은 안 돼. 알지? 난 누나만의 것이 아니야. 그 돼지 같은 년이라는 아줌마한테 한 달에 스폰 받는 돈이 어마어마해. 청담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아줌마한테 받은 거. 지난달 가게 매상도 그 아줌마가 다 올려준 거야. 그래도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우리 누나니까 오늘 일 다 빼고 내가 이렇게 와준 거잖아. 어제 생일이었다고? 선물은 나지롱. 오늘 밤새 같이 있어줄게. 남편 내일까지 출장이랬나? 내가 오늘 밤 아주 죽여줄게. 하며 시덥지 않은 야한 농담을 해댔고 그 순간 아내는 씩 웃으며 그 남자의 허리를 잡고는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전 그 순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다리가 떨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설마 외도를?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며 그 길로 아내를 쫓아가려다가 내일 아내가 돌아오면 일단 블랙박스부터 보자 라고 저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아내는 평소 기계치라 핸드폰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도 제게 물어볼 정도였기에 블랙박스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 잘 모를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전날 아내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인 희정이랑 술 마시고 새벽 1시쯤 들어와서 잘 거라고 제게 문자를 보냈었고 전 그 문자를 보며 아내의 뻔뻔함에 치를 떨며 밤새 근처 모텔에서 다음날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었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 다행히 아내는 먼저 출근한 후였습니다. 평소 아내는 회사에 출근할 때 차 막히는 게 싫다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곤 했는데요. 마침 그날도 차를 두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차 키를 가지고 아내의 차로 향했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시동을 걸었고 아내는 내비게이션의 목록에 자신의 행선지가 찍혀있는지도 모른 채 그 새끼와 함께 저랑도 가본 적 없는 비싼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 한번 크게 쉬고 냉정하게 그 행선지 목록을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관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히는지도 모른 채 짐승처럼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아내의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찍혀있었고 절정에 다다른 아내의 목소리를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꺼버린 채 메모리 카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거실에 당당하게 꺼내져 있던 아내의 노트북을 켜 자동 실행된 카카오톡 내역을 확인했고 거기엔 저와는 늘 단답형으로 그래 밖에 안 하던 아내가 응 사랑해 하며 온갖 이모티콘으로 범벅된 애교 섞인 문자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 와중 아내는 벌거벗은 사진을 그 새끼한테 보내주며 오늘 만나자고 별의별 유혹까지 다 해가며 둘이 하는 관계 영상까지 주고받았더군요. 그걸 지운답시고 지웠지만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를 하진 않았는지 아니 제가 아내의 노트북을 훔쳐볼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아내의 노트북엔 버젓이 바람을 피운 증거들이 착실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모든 내역을 제 폰으로 전송하고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정준인지 뭔지 그 남자와 또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잡았더군요. 저한테는 친구 만나기로 해서 늦게 온다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한 채로요. 저를 얼마나 호구 병신 새끼로 봤으면 장모님과 처제 그리고 아내까지 이런 엿을 먹이는지 그리고 그 새끼가 얼마나 잘난 새끼인지 이혼하기 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 장소에 아내 몰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전 아내가 그 새끼랑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미리 찾아가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서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제발 오지 말길. 아내가 아니길. 내가 착각한 거길. 그때까지도 전 마음속 어디선가 아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각 7시가 되자마자 아내는 진한 화장을 하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 하얀색의 속옷이 다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호텔 안으로 들어왔고 그 옆엔 엊그제 봤던 그 새끼가 있었습니다. 비싼 호텔이라고 얼마나 꼴값들을 떨어대며 있는 척은 다 하고 들어오는지
정말인지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그 둘에게 다가가 제가 마시던 커피를 그 새끼가 입고 있던 자켓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새끼는 발작하듯 제게 소리를 지르며 뜨거워 씨발 이게 뭐야. 야 이 새끼야, 이게 얼마짜리 자켓인 줄 알아? 니까지 새끼가 한 달을 일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자켓이라고. 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 하며 호텔 로비가 떠나가라 악다구니 지르던 와중 아내는 그 말을 거들듯 천박스럽게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어? 어디서 지저분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지 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민폐를 끼치는 거야? 여기 호텔 물 완전 별로네. 야, 빨리 사과하지 못해? 어디서 내 남자한테 감히 커피를 쏟는 거야? 하며 몇 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해 매일같이 한 지붕에서 지내던 남편을 고작 모자 하나 썼다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소리 지르는 제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아내와 그 새끼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안녕 미주야? 여기서 뭐해? 누가 네 남잔데? 내가 네 남자 아니었나? 아 미안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커피를 쏟아버렸네. 그리고 그 자켓? 고작 해봐야 200도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이번엔 반쯤 남은 커피를 아내의 얼굴에 몽땅 집어던져 부어버렸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아내는 순식간에 커피를 뚝뚝 흘리며 저를 보더니 얼음처럼 굳어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주야, 이 가방은 못 보던 거네? 내가 알기론 이거 3천만 원이 넘는데 나한테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샀어? 그렇다고 가난뱅이라 나한테까지 뻔뻔하게 용돈 뜯어가는 네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줬을 리가 없고. 아, 너 혹시 회사 일 말고 나 몰래 몸이라도 팔고 다녔니? 하며 도발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그 새끼는 씩씩거리며 너 이 새끼 뭐야? 하며 제게 달려들길래 전 그 자리에서 발로 차서 까버린 다음 그 새끼의 배를 밟은 채 한마디 했습니다. 나? 이년 남편. 넌 뭐하는 새끼인데 남의 마누라랑 호텔에 지집 드나들듯 다니냐? 아랫도리 간수 제대로 못해? 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그 순간 그놈은 얼굴이 굳어지며 혼잣말로 아 씨발 좆됐네. 이래서 나이 어린 유부녀는 안 돼. 됐어. 똥 밟았네. 똥 밟았어. 야, 난 인연이 돈 준다고 해서 온 선수일 뿐이고 별 사이 아니니까 다시 데려가던가 말든가. 아휴 진짜 일진 사납네 씨불. 야, 내가 처맞고 폭행으로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 라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고 아내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그 새끼가 나간 로비 입구를 쳐다보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미안해 서준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하룻밤의 장난감일 뿐이야.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결혼하고 나한테 신경 써주지 않는 당신이 미웠어.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이해해줘.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당신이 나쁜 거야. 날 방치한 당신이 나쁜 거야. 나 원래 이런 여자 아닌 거 알잖아. 그치? 라며 주변의 시선엔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나를 속여가며 그 새끼랑 붙어먹다 현장에서 잡힌 주제에 자기를 외롭게 만들어서 바람핀 거라며 자기 합리화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 하니 역겨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새끼랑 매일같이 뒹굴며 그 새끼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입으로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에서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탓이라는 걸요. 제가 외롭게 해서 바람폈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벌벌 떨며 앉아있는 아내를 뒤로 한 채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뒤에 옷장에서 아내의 짐을 죄다 꺼내 분리수거함에 다 쳐 넣어버렸죠. 옷장을 뒤지다 보니 웬놈의 비싼 옷들이며 가방들이 줄줄이 나오는지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피운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이 있어서 호스트바 선수나 만나고 다니며 용돈까지 쥐어줬는지 그 비싼 호텔을 어떻게 제 집 드나들듯 다녔는지 들고 다니던 3천만 원이 넘는 그 비싼 가방은 대체 어디서 났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져 그 돈들의 출처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뻔뻔하게도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며 저 몰래 아내에게 카드를 하나 주었는데 그 카드로 그런 짓들을 해댄 거였죠. 어머니는 안 그래도 아내가 카드를 쓸 때마다 카드 내역이 자기한테 날라왔는데 엄마는 너희가 기념일 겸 놀러간 호텔인 줄 알았다. 어디 백화점이랑 술집에서 뭐가 날라오긴 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들른 데인 줄 알았고 술집도 너와 같이 간 줄 알았다며 자기가 일일이 이야기하다 보면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카드 내역이 날아오지 않은 척하며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받은 카드로 호스트바를 다니고 뻔뻔하게 불륜남과 호텔을 드나들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핸드폰으로 아내는 미친 듯 전화가 오고 있었지만 전 아내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 핸드폰을 꺼버렸죠. 그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그 호스트바 새끼한텐 불륜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싹싹 받아냈습니다. 이혼 유책 사유가 온전히 아내 쪽에 있었기에 차마 아내도 마지막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조용히 이혼에 응해주었고, 위자료는 지금 내기엔 부족해 이번 달 월급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제 명의로 돼 있던 신혼집까지 팔아버리고 같은 회사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 저는 다른 곳으로 이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는 역시라고 딸내미가 이혼을 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정신나간 장모님께서 마침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딸이랑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그 잘난 딸내미가 어떤 정신나간 짓거리를 벌였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해주려고 전화를 받았지만 웬걸요? 자기 딸이 이혼한 줄도 모르고 저한테 그간 끊겼던 용돈을 다시 내놓으라며 연락한 거였더군요. 그러면서 처제가 이번에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으니 회사 근처에 전셋집이라도 잡아주게 저한테 전세 빌릴 돈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길래 마침 신혼집을 정리하며 전부인 명의로 돼 있던 카드가 있어 택배로 보내버릴까 하다가 장모님을 만나서 줘버렸습니다. 뻔뻔하게도 장모님은 카드를 받자마자 싱글벙글하며 자기 딸의 카드인 줄도 모른 채 신나서 가져갔고, 그날 저녁 전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혹시 자기 카드 엄마한테 줬냐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장모님은 철딱선이 없게도 제 카드인 줄 알고 처제 취업 축하 선물로 고가의 가방에 옷까지 백화점에서 잔뜩 긁어댔고 그 금액이 무려 900만 원이라는 겁니다. 눈에 훤했습니다. 그 정신나간 모녀가 제 돈인 줄 알고 자기 딸이 귀하게 번 돈 다 나가는 줄도 모르고서 보상심리로 자기들 쇼핑이나 신나게 했겠죠. 그리고 차마 한도가 안 돼 전셋집 보증금은 못 내주고 쓸데없는 가방이나 샀을 겁니다. 저한테 예전에 했듯 택까지 다 떼버려서 환불도 못하게 만들어 놨겠죠.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카드 너한테 택배로 돌려줄까 하다가 마침 니네 엄마가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길래 니 카드 줘버렸는데? 근데 900만 원이나 긁어댔어? 니네 집도 참 징하다. 나한텐 850만 원 뜯어간 게 얼마나 됐다고. 그 정도면 병이다 병. 정신병. 그거 내 카드인 줄 알고 그런 거 같은데 니가 알아서 설명해라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전 아내는 가뜩이나 갑작스러운 이혼에 제게 줄 위자료 날짜까지 촉박해 마음 불안해져 있었을 텐데 철딱선이 없는 모녀가 마른 가지에 불 붙여버리듯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카드 한도까지 꽉꽉 채워 돈을 써준 덕에 아내는 울면서 제게 전화가 왔었던 거였죠. 그 후로 장모님과 처제한테 미친듯이 전화가 왔고 제게 문자로 저를 죽일 거라는 등 협박 문자까지 보내길래 죄다 증거로 수집해서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미친년들에겐 금융치료가 답인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죄송하다고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게 벌써 반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로 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 이직 후 혼자만의 솔로 생활을 즐기고 있고 예전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관심도 없고요. 예전 아내는 착실하게 끝자리 0 하나도 빠지지 않고 위자료를 다 보낸 후로 아내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제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거든요. 연애 12년, 결혼생활 2년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만약 아내가 바람 피우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생각해도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호구 등신이라고 해도 사위를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장모와 처제에게 평생을 시달릴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아내가 바람을 피워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 사연을 보내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듯 합니다. 이때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